네,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입니다. 요즘에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출 전문가를 모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디오 금융 컨설팅의 우리 대출 전문가 이면용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아유, 지금은 뭐 살쪄가지고, 네. 결혼하고 살이 많이 쪄가지고 그런 네. 말 오랜만에 듣네요. 그렇습니까? 옆에서 보는데 막 눈이 부신다. 네. 감사합니다. 자, 대표님 간단히 본인 소개 한번 셀프로. 예, 저는 그 디오 금융 컨설팅이라고 대출 이제 중개 법인 대표이자 부동산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제 이면용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지금 그 부동산 우리나라 이제 최대 규모인 카페 아름다운 내 집값이라던가 부동산 스터디에서 이제 뭐 답변이라던가 이런 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저희 블로그라던가 아니면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이라던가 그런 걸 통해서 상담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대표님 제가 이제 그냥 질문지 없는데 네. 요즘에 가장 많은 질문은 뭔가요? 가장 많은 질문은 이제 금리죠, 금리. 금리. 네. 네. 금리가 언제쯤 떨어질 것 같으시냐 네. 이런 거를 가장 많이 물어보시죠.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죠? 엄청 올랐죠. 실제로 부담스럽다 이 정도인가요? 대표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금리라는 게 이제 서민이 지갑 사정과 가장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이들 힘들어 하시죠. 대표님 그러면 요즘에 이제 제가 만약에 집을 한 1억 정도 대출을 받았다. 집을 사면서. 네네. 그럼 대출 이자가 한 1년 전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한 어느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자만 놓고 본다면. 1년 전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로 네. 봤을 때 3%대? 3%대? 네. 네. 3% 한 초반까지도 네. 나왔었던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한 5% 초반? 5% 초반? 네, 한 2% 정도 올랐다고. 많이 보시면 올라갔네요. 네, 엄청 올랐죠. 중요한 것은 이제 조만간 또 금통위가 네. 또 기준금리를 3%대로 만약 올린다면 네네. 또 곧바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또 이제 아시다시피 금리는 네. 기름값과 같아서 기름값. 내릴 때는 아주 천천히 내리고 나쁜 놈들이네요. 올릴 때는 아주 빨리 올립니다. 네. 딱 그 와닿네요. 기름값이 딱 그래요. 네, 맞아요. 아니 올릴 때는 팍 올리고 내릴 때는 잘 안 내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좋습니다. 대표님 요즘에 그 이제 대출을 받을 때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저도 예전에는 나도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네네. 이제 경매 같은 걸 이제 하다 보니까 네네. 입찰국장에 가보면 대출 모집인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받는 거하고 이런 대출 모집 또는 업체를 통해서 대출을 받았을 때 어떤 차이점 또는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도 아주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대출 모집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네.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 대출 창구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연차를 내고 직장인 기준에 네. 연차를 내고 하루 종일 은행에서 기다려가지고 상담받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은행원들도 바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대출 모집법인이라고 해서 네. 위탁 계약을 맺어서 그래서 이제 자기네 은행에 상품을 팔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대출 모집인들은 프리랜서 개념인데 네. 대출 모집인들이 고객을 만나서 서류를 작성하고 이걸 자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서를 하고 나서 그 서류가 그대로 은행에 가요. 네. 심사팀에. 네. 그렇기 때문에 대출 모집을 통한다고 해서 이제 뭐 금리가 더 높아질 거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네. 중간에 사람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고요. 네. 그래서 대출 모집을 이용을 하시는 게 훨씬 조금 편하고 좋지 네. 않나. 아무래도 이제 또 아시다시피 요새는 이제 무조건 주거래은이라고 답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금리를 네. 꼭 비교를 해서 하셔야 되다 보니까 네. 저희 같은 이제 대출 금리 비교 이제 업체를 통해서 금리 비교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출 모집인을 연결을 받아서 네. 그쪽에서 이제 대출을 많이 받으시죠. 그럼 실제 그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자서를 예전에는 네네. 은행 가서 했는데 그렇죠. 아니면 이제 그분들이 직접 집에 와서 자서도 받나요? 아니면 은행 가서 자서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사실상 선택이 가능한데 보통은 출장 자서를 출장 나가서 자서를? 네. 은행 가서 할 거면 굳이 대출 상담소 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퇴근하고 집이라던가 네. 뭐 근처 카페 이런 네. 데서 자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대출을 받는 분들이 그런 이제 대출 모집인한테 네네. 알선을 받아서 대출을 받으면 내가 그분한테 뭔가 돈을 좀 줘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건 착각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셔야 될 게 정확하게 그 대출 모집인이 어떤 금전적인 것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네. 불법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금감원이라던가 네. 이제 신고를 하시면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깔끔하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실제 이제 금융기관에서 네. 어쨌거나 뭐 적정한 수수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금융기관에서 받다 보니까 네네. 네, 고객한테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뭐 은행의 직원이다. 네. 계약직 같은 맞아요. 그런 그렇죠. 느낌으로 예, 이해하시면 맞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네네. 상당히 좀 좋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대표님도 대출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좀 어떤가를 간접적으로 좀 경험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제 집을 등기를 쳤고, 아, 네. 네. 근데 이제 정말로 뭐 뉴스 같은 데도 봐도 나오지만은 네. 부동산들도 많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고, 네. 실제로 저희도 이제 대출 문의가 네. 엄청나게 줄었어요. 아, 줄었군요. 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뭐 거래가 이루어져야 네. 대출을 받잖아요, 사람들이. 네. 물론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매매라던가 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문의가 많았는데, 네. 요새는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었죠. 그럼 실제 대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지 않나요, 대표님? 부동산 시장하고 사실 대출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똑같이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굉장히 지금 많이 냉각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느낌적으로 대표님이 보시기에 네. 앞으로 좀 부동산 경기가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네. 이제 네. 제 생각인데 네. 미국에서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한다고 말도 안 했고 네. 내년에도 계속 올린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네. 금리가 좀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네. 힘들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하나 더 이제 여쭤보는데 네. 이제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네. 대표님 만약에 정부가 대출 규제를 그냥 전면적으로 풀어준다. 네. 한 9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분위기상 어떻게 대출을 많이 받고 집을 살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또 주관적인 질문입니다. 못 삽니다. 아. 이유는 뭐냐면 네. DSR이라고 해서 네. 이제 나라에서 아무한 예전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도 80%까지 대출을 해주지 않아요. 아. 네. 근데 이 DSR이라는 것은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 뭐 네. 미국이라든가 일본 다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출을 풀어준다 한들 네. 소득이 뒷받침이 안 되면 네.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뭐 푼다 한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거래가 다시 엄청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다. 아.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과거에는 좀 담보만 보고 네네. 대출해줬는데 지금 이제 채무 상환 능력 이런 그렇죠.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군요. 네, 맞아요. 아, 알겠습니다. 대표님, 우리가 이제 그 대출을 받을 때 네네. 주택담보대출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 이제 은행에서만 받아봐가지고 은행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어떤 것도 좀 있나요, 대표님? 요새는 아무래도 이제 보험사, 아, 보험사가. 네, 보험사에서도 이제 담보대출을 많이 하는데 네.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보험사에서 대출을 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뭐 보험대출인가요? 라고 네. 말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보험사에서도 이제 은행에서 하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을 합니다. 네. 물론 모든 전 보험사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뭐 웬만한 메이저급 보험사들은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뭐 그 디딤돌 아, 대출이라던가 주택도시기금. 네, 도시기금에서 하는 디딤돌 대출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뭐 보금자리론, 네. 적격 대출 네. 이런 거는 이제 서민을 위해서 나라에서 이제 만들어서 네. 은행에 위탁 판매를 하는 거고 네. 그거 말고 이제 일반적인 네. 은행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뭐 보험사에서 판매를 하는 주택담보대출 네. 상품이 있죠. 네. 그것들은 이제 뭐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뭐 금리가 음.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 그럼 대표님, 실제로 뭐 보험회사나 네네. 금융기관도 좀 대출해 주는 것 같고 네네. 주택도시기금이나 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실제로 이런 그 약간 그 공공기관에서 받으려면 조금 일정한 요건이 좀 타이트합니까? 그렇죠. 좀 많이 타이트하죠. 아. 아무래도 이제 그 정부에서 그 서민을 위해서 만든 상품이다 보니까 네.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도시기금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건데 네.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예요. 아. 그리고 이제 뭐 그 순자산가 가액이라고 해서 네. 이제 4억 5,800 네. 이하 이제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뭐 신혼가구는 연 7천만 원이긴 이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아무래도 충족되는 분들이 많지 않죠.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어쨌거나 주택도시기금이나 주택금융공사의 강점은 좀 이자가 싸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나라에서 지원을 좀 해주다 보니까 네. 이자가 저렴한 거 말고는 네. 큰 메리트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네네. 변동금리 만약에 변동금리다. 그러면 이제 우리 뭐 코픽스 네. 올라가다 보면 같이 따라 올라가는데 네. 반면에 이런 주택도시기금하고 주택금융공사의 대출도 같이 따라 올라갑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는 거의 다 고정금리라고 아, 보시면 거의 돼요. 고정금리. 네, 근데 이제 네. 고정금리 기간이 뭐 네. 10년, 네. 15년, 20년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을 하는 거고 네. 그 고정금리가
그러니까 만기 기간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님,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고정금리가 유리해요? 변동금리 유리해요, 대표님? 요걸 조금만 질문합니다. 이거는 정말 사실상 좀 그 사람들마다 정말 생각이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당장은 이제 낮출 이제 생각이 없다라고 네.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래도 변동은 너무 이제 그 불안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 고객님들한테 말씀을 뭐라고 드리냐면 고정금리를 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금리가 떨어질지언정 고정금리를 하는 그 하시면은 네. 그 금리의 비용 안에 음. 그냥 내가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있는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 아. 왜냐면 변동금리는 계속 불안에 떨어야 되지만 오케이. 고정금리는 어쨌든 금리가 오르든 뭐 낮춰지든 나는 그냥 계속 쭉 가는 오케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고객님들한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 저라면 그래도 최소한 3년 정도 네. 고정금리를 하지 않을까. 네.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그러네요. 한 3년 정도를 보면 뭐 고정금리가 네. 그렇게 불편해 보이진 않네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10년, 20년이라면 좀 모르겠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대표님,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네네. 적격 대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적격 대출이란 말이 혹시 무슨 말인가요? 적격대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상품의 이름인데요. 상품 이름이구나. 네, 상품 이름이라서 네. 이제 그 9억 이하. 네. 네, 시세가 9억 이하인 주택을 매수할 때 네. 받을 수 있는 이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마찬가지로 이제 시중은행에서 네. 받으실 수 있고요. 대신에 네. 적격 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 기준이 없어요. 그렇군요. 뭐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보금자리론 대출 이런 것들은 다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되지만 맞아요. 적격 대출은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됩니다.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이제 고소득이신 분들도 네. 주택이 9억 이하면 네. 이제 받을 수 있는 장기 고정형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더불어서 이제 요즘에는 사실 이제 지역별 주택담보대출, 네네.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집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네.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질문 가장 많이 받는데요. 서울에 집이 있는데 또 서울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고 싶다. 가능하냐 그렇죠. 불가능하냐. 많죠. 네. 막 이런 질문들 하는데 함께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어요. 네. 네, 뭐 규제 지역 안에서는 투기 과열, 조정 지역 이렇게 네.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네. 유주택자는 네. 규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고자 할 때 네. 보유 주택을 내가 2년 내에 처분하겠다. 2년이군요. 네, 2년으로 네. 바뀌었죠, 이번에. 네. 2년 내에 처분하겠다라는 약정을 걸어야지만 네. 대출이 가능해요. 근데 근데 이제 비규제 지역, 내가 네.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는 곳이 비규제 지역이다. 네. 그러면은 이제 기존 주택을 처분 조건을 걸지 않아도 이제 대출이 됩니다. 대출이. 네네. 그러면 실제로 대표님 2년 내 처분하기로 했는데 네네. 그리고 대출을 받았는데 네. 2년 있다가 정말 처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표님? 일단은 은행 무조건 걸립니다. 이거는 무조건 걸리는데 네. 국토부에서 조사를 해요. 네. 조사를 해서 네. 만약에 처분 안 했다. 네. 그러면은 해당 금융사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처분을 안 했으니 네. 이거를 어떻게 해라. 네. 그러면 은행에서는 네.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정도 네. 기한을 줘요. 네. 한 달 정도. 은행마다 다른 네. 걸로 알고 있는데 기한을 주고 그 기한 내에 예를 들어서 그 대출금을 상환을 안 한다. 네. 그러면 이제 경매로까지 경매로까지 넘어가는 거죠. 곧바로 가는 거군요. 네네. 실제로 이제 규제 지역에 집을 갖고 있으면 네네. 또다시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는 것은 좀 약간 어려운 것 같고. 네, 그렇죠. 대표님, 근데 규제 지역에 있는데 비규제 지역을 사는 것은 또 좀 괜찮나요?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네. 내가 집이 그러니까 보유 주택이 어디에 있는 중요한 게 중요한 아니에요. 게 아니군요. 내가 새로 살 곳이 중요한 거예요. 네. 새로 살 곳이 비규제이면 네. 내가 주택을 10개를 갖고 있어도 가능하다. 가능하다. 네, 대신 DSR, 뭐 DTI 이런 게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그런 부분은 네네. 좀 따져야 되겠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님 요즘에 이제 별도로 네네.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제 집을 좀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 네네. 요즘에 좀 그런 게 어떻게 좀 편안합니까?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네. 대출을 받는, 그러니까 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네.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고 해요. 생활안정자금 대출. 많이 들어보셨을 네. 텐데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네. 반대로 말하면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이 생활안정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LTV라고 하죠. 네. 이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있다거나 네. 아니면 기대출, 네. 융자가 있다. 네. 그러면은 이제 LTV 한도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려운 거고. 그게 아니라 LTV 한도가 나온다. 네. 예를 들어 공실이다. 네. 또는 내가 실거주하고 있는데 융자가 없다. 네. 또는 융자가 있어도 이제 LTV 한도 이제
반 정도밖에 안 쓰고 있다. 네, 그러면 가능하다. 아, 예, 이렇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세입자가 있거나 LTV 한도를 꽉 차고 이제 사용 중일 때 네. 그러면 이제 후순위라고 해서 네. 근저당 순위가 1순위가 아닌 걸 다 후순위 대출이라고 하는데 네. 후순위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1금융권은 후순위 대출을 잘 안 하죠, 대표님? 그렇죠. 그럼 이제 네. 2금융권. 네, 2금융권 쪽에서 보통 많이 하고 네. 사실 1금융권에서도 개인 사업자들은 사업자 담보대출이라고 해서 네. 후순위로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아, 대표님 우리가 그 2금융권이라고 하면 네네. 실제로 뭐 우리가 뭐 생각하는 뭐 사채업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네네. 단위농협. 이제 그쪽을 상호금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단위 농수협, 뭐 네. 신협, 새마을금고, 네. 그리고 보험사, 네. 예, 뭐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리고 저축은행 캐피탈까지 다 2금융권이라고 봐요. 아, 저축은행까지. 예, 그래서 금융사 보면은 땡땡은행, 아, 네. 뭐 예를 들면 뭐 신한은행, 네. 우리은행, 네. 아니면 지방에 있는 부산은행, 네. 대구은행, 그리고 인터넷은행, 뭐 카카오뱅크나 K뱅크, K뱅크, 모든 은행은 다 1금융권이고 1금융권이구나. 네. 1금융권을 제한 나머지는 다 2금융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